오늘은 개념학습, 프로젝트 학습이라고도 하는 주제탐구 학습을 읽겠습니다.
이 단어는 실용적인 제한들이 많아서 거의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달리 사람에게 필요한 힘, 역량은 복합 문제 해결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나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이나 협업, 협상 능력, 서비스 지향성과 인지적 유연성 등이다. 마땅히 세계는 달라지고 바뀌고 있다. 성적평가 방식도 이미 점수 없는 성적표가 만들어졌다.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리터러시, 양적 리터러시, 세계적 시각, 적응력, 진취성, 모험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사고방식 등의 기준으로 학생의 특성을 힘, 역량으로 나타낸다. 학생이 지녀야 할 힘 가운데 하나로 따지는 힘,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따지는 힘을 보자. 정보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문해력. 정보 문해력을 갖춰 가짜 뉴스가 바르고 믿을만한지를 제대로 가리는 힘이다. 가짜 뉴스는 흑백 사회에서 제 주장을 고집하며 목소리가 다른 이를 깨부숴야 할 적이라며 흑백 논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힘은 어떻게 이룰까? 다양한 독서와 토론이다. 국제도서관 협회연맹이 약 40개 언어로 번역 배포한 가짜뉴스 가려내는 방법을 살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교와 도서관은 그런 경험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현장이다. 가짜뉴스를 살피는 법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살피기, 정보원의 목적이나 연락처 등 확인하기, 저자를 검색해 믿을만한지, 실존 인물인지, 날짜로 오래된 뉴스 재탕인지, 관련 근거가 확실한지 점검하기, 판단할 때 선입견이 작용하는지 판단하기, 제목과 본문이 선동인지 조사하기, 농담이나 풍자성 글인지 질문하기, 사서나 사실 확인 사이트에 자주성과 창의성을 갖추는 학생이 되려면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해온 교과서 학습과는 달리 아이들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동,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등을 익히며 삶과 관련지어 높은 수준의 결과물로 표현하며 결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도 학습의 하나인 주제탐구 학습은 주제탐구를 한다. 주제탐구는 어떤 관심과제를 이루고자 한정된 시간과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까지 진행 과정을 포함한다. 주제탐구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연구 주제를 가려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서 시작한다. 주제 제한은 없으며 실천 가능한 다양한 영역과 범위, 생활 주변이나 관심 분야에서 주제를 가린다. 학생들은 수행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설계 방법, 기능 등을 스스로 습득하여야 한다. 교사는 관찰, 상담, 평가, 종합 토의 등의 형태로 지식의 유연한 흐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주제탐구 학습은 교과를 아우른 범교과 통합의 주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해 보면 언어적, 논리수학적 지능 이외에 공간적, 윤리적, 신체감각적, 대인,
자성, 자연 이해 지능 등 다양한 지능 영역을 활용하는 데서 보듯이 기존 교과 칸막이 구분을 넘어선다. 교육학습의 처지에서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들의 교사 수요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복식 수업을 해소하고 학교 간 연합을 통해 배움의 질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시범학교에서 모든 학교로 확대해 나갈 때다. 학생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동기를 일으키는 자기주도 주제탐구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성을 지니고서 주제, 제재, 문제, 쟁점 등에 관한 탐구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표현활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만들어가는 학습은 배움 과정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운동은 몸으로 제대로 익혀야 하듯 과학, 수학, 역사를 비롯한 다른 학문들도 학습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교실 밖, 바깥 세상에서 자료를 모아야 한다. 교육 과정을 고려하기보다 아이 때부터 학생의 관심을 더 높이는 배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물고기를 배우기 전에 물고기를 먼저 키워보면 관심과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집안이나 주말 농장, 마을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 수준은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마다 몸과 마음을 기를 조건으로 쓰여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내면화하고 교과를 연합하여 주제탐구 학습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함께 추진할 때다. 초등학교는 5대5, 중학교는 7대3, 고등학교는 8대2의 비율로 적용하면 교과 칸막이 단순 수업에서 오는 지루함을 없애고 자기주도 주제탐구 학습으로 학교와 교실 혁명을 이룰 것이다. 선행학습과 미리 익힘, 예습이라고 하죠. 얘기를 읽겠습니다.
19단원은 선행학습과 예습을 구분해서 실제로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학습을 하는 까닭. 부모들은 말한다. 아이들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교육 시스템이 선행 안 하면 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초등교과서 난이도도 어렵고 시험도 안 배운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학교 진도만 나가고 어려운 교과 따라가려니 학교에서 배운 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학원 가는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교사는 아이들이 이미 한글을 배우고 왔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입학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모국어 교육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진로를 결정한 경우이지요. 특목고가 인류대학에 이르는 지름길이니 높아지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려면 아이들의 수준도 당연히 높아야 하지요. 특목고나 특목중을 준비하려면 배워야 할 과목이 무척 많아서 수학 정도는 선행학습을 해놓아야 수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을 했을 때의 나쁜 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아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 저학년 아이들의 암기력은 다른 연령대에 견주면 뛰어나다. 하지만 고학년 무렵에서는 본격으로 생각해야 하는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드러난다.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들으려니 무척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면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업 태도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사춘기 반항까지 겹치면 부모와 아이 사이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힘든 상태에서도 계속 집중하느라 정작 편안한 상태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아이의 집중력도 점점 나빠진다. 공부를 평소 재미있게 해야 공부 수준이 높아져도 집중력도 높일 것이다. 선행학습과 미리 익힘 예습. 선행학습은 어려워진 공부를 따라가기 벅찰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이 특목고 열풍에 편성해서 원치 않는 경쟁의 선행학습으로 학생의 마음가짐이 흔들린다면 말이다. 미리 익힘 예습. 미리 익힘은 아이의 능력을 살리거나 학교 시험 예상 문제 만들기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내용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게 어디 나라 이야기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려면 학교 진도보다 1, 2주 빨리 나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예습이 잘 된 아이들은 그만큼 이해력이 높아져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게 될 것이다. 1, 2주의 예습과 달리 한 학기나 1년, 3년을 앞당기는 선행학습을 다른 나라는 법으로 막는다. 왜 그럴까? 주어진 문제가 아닌 평소 생각이나 대처 방안은 예습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시험 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세워 타당성이나 창의성을 저버린 미친 짓이다. 그렇군요. 그럼 둘째 매의 마지막 단어인 학습에서 배움으로를 읽겠습니다.
이 20단원도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 학습에서 배움으로 공부에는 교육, 학습, 배움의 여러 차원이 있다. 질문을 주고받는가에 따라 크게 교육과 배움으로 가려울 수 있다. 배움은 다시 얇은 질문의 학습과 두꺼운 질문의 배움으로 가려울 수 있다. 얇은 질문의 답은 책 안에 있고 이것을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두꺼운 질문은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깨침으로 이어지는 배움이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학교 다닐 때나 시험 공부할 때 교육이나 학습을 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주어진 물음의 답을 고르기만 했다. 암기로 외워서 답하는 교육을 받거나 책 안에서 답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주어진 물음의 답을 강요하거나 책 안에서 답을 찾는 것에 머무를 수는 없다. 교육받기는 물론 얇은 질문의 학습이 아니라 두꺼운 질문의 배움에 힘써야 하고 생각하는 배움으로 스스로 묻고 해답 찾기를 즐길 때다. 얇은 질문의 학습은 책 안에서 답을 찾는 것으로 예전 대한민국 학교에서 강조한 것이다. 두꺼운 질문의 배움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삶을 누리며 그때그때 새롭게 맞닥뜨리는 문제를 풀고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답을 찾는다. 저마다 관심 있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해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두꺼운 질문을 하고 해답 찾기를 하며 해답을 서로 배움으로 나눈다. 시험공화국, 대한민국의 고부담 시험이 생각하는 배움을 막았다. 한국 근대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평가 틀 아래 학교 교실에서 교육, 학습을 하고 얇은 질문의 고부담 수능 시험 문제를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주술에 얽매여 3대를 이어 시험공화국에 순응해야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려 했기 때문에 1911년 조선교육령으로 비롯하는 교육과정 아래 국검정교과서, 국가주도 시험의 통제와 고부담의 긴장 속에서 학교 교실에서는 두꺼운 질문을 제대로 못한 채 생각하는 배움이 막혔다. 일제와 광복 뒤 미군정,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직선 대통령의 민주공화국에서 정권을 잡은 이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혁명을 말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마저도 대입 전형 방안 공론화 논의와 학교 정상화의 큰 뜻을 저버린 정시 수능 확대를 밝혔다. 선행학습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떠들고 장난하고 잠자는 교실. 교육과정의 두 축인 교과와 창체 중 교과, 교육학습이 베풀어지는 교실을 들여다보자. 현실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상당수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한다. 대학 입시, 특목고 입시 체제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부모의 1차적 교육과 통제로 6학년쯤 되면 이미 교육과정 대부분을 학습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단위 차시 과제를 쉽게 해결하거나 무시하며 제멋대로 떠들고 잔다. 장난하거나 자습하는 여유를 부리며 여전히 학습 조력을 꾸준히 해주면서 가르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아이들도 많다. 특정 교과나 분야에 새로운 눈을 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도 물론 많고 줄 세우기로 절대 다수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들러리로 서게 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 미안함을 느끼며 산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가정의 경제력과 문화가 빈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살맛 나는 배움을 누리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우며 학습에서 배움으로 나아가 배움권을 누리는 사례 본받기. 수업 시간은 떠들고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라 저마다 서로 과제 해결로 맞춤 배움과 서로 배움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배움방으로 바뀌어야 한다. 속도가 늦는 친구를 도와주고 학습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이자 배움의 시대인 오늘날 세계의 대학도 바뀌고 있다. 미네르바 대학이나 열린대중강좌 무크는 이미 있어온 대학 체계를 크게 바꿀 듯하다. 웹 기반 강좌를 널리 열어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두목과 부하의 관계로 지시와 복종의 관계로 얽매인 사회에 머물러야 할까? 협력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핀란드는 다양한 성향과 능력을 살리는 주제 중심 맞춤 배움과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서로 돕고 배우는 기회평등의 서로 배움을 펼쳤다. 그들을 본받아 배움권을 누리자. 여기에 김두란 소장님의 문제의식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